몇 번? 10번의 내용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근데 지금 보면은 생각을 해봐봐.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직선을 x축으로 5만큼 이동을 하잖아요. 그지? 5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차피 기울기에다가, 자, 그러니까 선생님 분명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그냥 공식으로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이 문제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접선을 구했어. 그리고 그거를 이동을 한 직선을 또 구하겠지? 평행 이동을 해서. 그래가지고 절편끼리 또 하나의 절편이랑 나머지 직선이랑 거리를 구하고 있으면 시간상으로 좀 계산도 그렇고 귀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이런 상황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봐봐. 이런 상황이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그냥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gx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gx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gx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진 않겠지. 저기다 프라임도 있고 막 하겠지만, 예, 그러면은 g의 x-5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지? 그럼 ax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잖아. a, b는 세팅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뭐였더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y라고 생각을 하고, 그지? 보면은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이걸 넘기고 그런 짓 하지 마. 이 상태에서 그냥 계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인 거지. a제곱 플러스 1. 알았어?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겠어, 이제? f'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예. 그리고 그거에다가 상수항의 차를 그냥 하시라고요. 그 마이너스 5a나 5a 그냥 하시면 돼요. 알았니? 요 느낌으로. 그러면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그 거리가 얼마라 그랬어, 지금? 4라고 한 거니까 이 문제에다 적용해 볼까요? 지금 얘는 f'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식을 아예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gx가 이렇게 될 거라고. f'a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이니까 x-a 플러스 f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g의 x, 자, 여러분들 문제 풀이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야, 이제. 요건 그냥 설명이고, 알았지? 그러니까 gx를 바로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g의 x-5가 f'에,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 직선을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프라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x-5-a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 자리에 넣은 거니까. 플러스 fa일 건데, 이렇게 해서 상수항의 차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방금처럼 봐봐. 이렇게 원래 있던 이런 값들은 어때 지금? 사라지겠지? 여기서 누가 사라지겠어? 누가 사라지겠냐고. AF'A하고 FA가 다 사라진다니까. 알았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 그러면은 거리는 루트에 y의 계수, 이게 y 자리잖아. y 계수에다가 x 계수 제곱, F'A를 제곱하셔야 돼. 그리고 둘을 빼는 거야, 그냥. 두 직선을 뺀다 생각하면 쉬워요. 위아래 뺀다. 알지? 똑같이 모양 만들어 놓고 위아래 뺀다. 위아래 빼면은 사실상 아래에서 위 빼도 위에서 아래 빼도 상관이 없지만, 뺐을 때 지금 누가 날아가냐면 여기 날아가요. 그 마이너스 a f'A 마이너스 a f'A까지 날아가요. 요것만 나와요. 마이너스 5에다 요. 그래서 두 개를 빼니까 5에 f'A라고 써. 뭐라고 불편하게,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라고 지금 한 거야? 이게 4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f'A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식이 된다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하면 훨씬 짧지 않을까?
본인이 만약에 직선 구하고 진짜 절편 잡아서 거리 구했다면 어마어마한 식이 나왔을 건데. 그걸 정리해도 이거 나와요. 알았지?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 오케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이제 보통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응? 공식이 뭐 ax 플러스 by 뭐 이딴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C1 플러스 by 플러스 C2. 중요한 것은 그거야. 이게 y는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 보통 이런 거 접선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지. 그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가 만약에 다 A로 나눠지고 그러면 이 숫자들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밑에도 달라져요. 밑에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비율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그냥 있는 채로 요거 두 개는 꼭 똑같이 맞춰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2배 됐는데 얘는 2배 안 됐다. 그럼 똑같이 맞춰야 돼. 맞춰진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위아래를 뺀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알았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넘길 필요 없이 y는으로 나오면 어차피 평행하니까 기울기 같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y는 mx 플러스 k 1. 우리는 현재는 이걸로 기억하는 게 낫겠죠. k2라고 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m제곱 플러스 1분의 k1 마이너스 k2예요. 절대값. 이거 쓴 거거든. 알지? 됐고, 그 다음에 11번은 그냥 극한 문제죠. 그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플러스 12. 요거 미분계수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11번은. 그지? 이거는 그냥 다항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걸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한다. 항등식이야. 알았어?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약간 내신형 문제. gx 자리에 넘겨가지고 통째로 집어넣어 버리시면 돼요. 왜냐면 fx 극한밖에 모르니까. 알았어? 12번. 자, 4번이 3인 등차수 AN에 대해서 수열 BN을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N이라 하고 집합 S를 BN, 8 이하의 자연수. N이 8 이하의 자연수인 BN. 그러니까 B1부터 B8까지를 모아놓자. 8개를 모아놨는데 S의 원소의 개수가 5개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단 얘기잖아, 지금. 알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등차 수열 AN인데 이거를 생각해봐. 무슨 차이야? Bn하고 An은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분야 안 분야의 차이인데 원래 등차 수열은 원래 항들은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 항들이.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근데 어떻게 이 중에 누군가는 같을 수 있을까? 항상 이제 이런 형태의 성질이 나왔을 때는 계산도 수열을 나열하는 것도 좋은데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네. 구조. 알았어? 등차 수열을 항상 쌤이 이제 그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하잖니. 그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지그재그로 나오니까 이제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등차 수열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갑자기 뭐 공차 양수라고 가정하면 양수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첫째 네 번째가 3이라고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준다는 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이냐 n이냐는 뭐 어차피 그거 차이지. 짝수번에 마이너스를 줄 거냐 홀수번에 마이너스를 줄 거냐 이건 뭐야? 홀수번 아니 짝수번에다가 마이너스를 주겠다는 얘기지. 그지? 짝수번에다 마이너스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알았어? 이렇게 내려온다고. 예. 내려오고 너는 그대로고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B에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알았어? 그래서 이 등차수항을 약간 그 절대값 함수처럼 대신 이거 완전 대칭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대칭을 시킨 다음에 이해됐어? 그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같은 숫자가 생긴 거지. 맞지? 같은 숫자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커지기만 하면 어때요? 같은 숫자가 절대 안 생겨. 그지? 어? 아니, 어떤 상황이어야 같은 숫자가 생기는지 생각해봐. 지금 5개의 항이 양수야, 전부 다 지금.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 나오겠지. 절대로 겹치는 게 안 생겨요. 알았어? 언제 겹치는 게 생기겠어? 이 등차 수열이, 잘 봐, 딱 극단식 하나 보여줄게. 가운데가 여기가 0이라고 치는. 그러면 내가 이거로 이렇게 나열했잖아. 5개를, 원래 수열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돼? 짝수번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얘가 위로 가지. 원래 이런 느낌? 근데 얘는 또 여기로 내려와, 또 이게 지그재그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값 같아지는 애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게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0 되는 게 생기잖아. 그러면 이게 지그재그로 짝수홀수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짝수번이면 얘도 무조건 짝수번이야. 가운데 0이 있어가지고. 그럼 네가 여기로 갈 때 얘가 여기로 도망가거든요. 그럼 Bn을 나열해보면 너, 그리고 너,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 알았어? 그래서 케이스가, 물론 여기서는 지금 몇 개, 8개를 나열해야 되겠지만 케이스가 몇 개 나오겠지. 어떤 식으로 겹치는지 느낌 왔어, 이제.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만 겹치는 라인. 그러니까 절대값 똑같은 값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이 수열에서. 알았죠? 그런 부분이에요. 음. 근데 그게 일정한 불규칙적인 간격이 아니라 등차 수령 무조건 이런 일이 생겨도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제 나올 거고, 만약에 이걸 계산으로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를 bn이라는 수열을 짝수 홀수랑 짝수 번호랑 홀수 번호 따로 보셔야 돼. 알았어? 짝수 번호는 어떤 거야? 짝수 번호. 그러니까 얘들 자체가 공차가 원래 d인데, 그지? 만약에 d면 얘들이 지금 짝수 번호들은 어떻게 돼? 공차가 마이너스 2d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냥 홀수 번호는 2d가 되는 거고, 공차가. 알았어? 그럼 그들 중에 겹치는 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8개 중 5개 되려면 누구누구 누가 몇 개씩 일치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돼요. 그 정리가 돼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맞지? 이해했어? 공차는 0이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어 bn을 예를 들어서 b에 2k 수열이 있고 b에 2k-1 수열이 있는데,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d가 되고 얘는 공차가 2d가 된다고. 알겠지? 번호 몇 개 없잖아. 4개씩밖에 없잖아. 그래서 B2, 그럼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D니까, 알았어? 예를 들어서 순서상으로 보면 D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도 얘는 B의 8, B의 6, B의 4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B의 1, B의 3, B의 5, B의 7. 알았어? 몇 개씩이 겹쳐야 돼. 토탈 서로 다른 종류가 지금 원소 개수가 5개라는 거는 어떻게 겹쳐야 되겠냐고요. 여기에서 몇 개, 머리를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냐? 여기서 몇 개랑 여기서 몇 개가 겹쳐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게 몇 개씩 나와. 일상생활 지장있지 않아? 이거 안 되면 3개씩 겹쳐야 되죠. 그죠? 3개, 3개 겹쳐야 걔네들 3개, 나머지 2개가 서로 다르니까 2개에서 5개가 되는 거라고. 알았어?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예. 그래서 이 중에 누구랑 이제 누가 겹치는지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고 그거 할 때 이런 구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쌤이 샘플로 해준 거 어때 지금? 중간에 0이 되는 항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건너뛰는 거 한번 해봐. 건너뛰는 거 해보시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하는 모든 수열 AN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두 개 수열 두 종류 되거든요. 그러니까 135번이 근데 이것도 띄엄띄엄 겹치는 거 생각하는 사람도 좀 뇌가 없는 거지. 135번이 얘네들하고 겹치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막 137번이 뭐 이런 등차수열 개념이 1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13번은 괜찮아? 13번. 어디? 지금 fx가 어떤 3차 함수고 중심과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P의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자, 이 S2에서 S1을 뺐대요. 이 S2에서 S1을 뺐답니다. 맞죠? 그게 2분의 루트 3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S2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맞지? 오케이? 아니 생각을 해봐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으로 그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곡선의 모양은 기울기가 루트 3인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면 생각을 봐봐. 이 현재 요 길이가 루트 3 원점이니까 이게 루트 3x면은 거기 있는 함수가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지금 쌤이 직선 그린 것처럼 이 부분을 잘라. 그래서 여기를 A, 여기 부분을 B라고 할게. 여기 C라고 하면 C는 그냥 그거예요. S1. 여기서 말하는 S1. 그죠? 예. 부채꼴들만 봐보면 부채꼴은 뭐예요, 지금? A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채꼴 뭐예요? B 플러스 C예요. 그지? 예, 나는 지금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 구할 수 있어? B도 구할 수 있어. 맞아요? B는 그냥 적분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말한 대로 그대로 해보자. ES2 빼기 S1. ES2 빼기 S1이에요. 그러니까 이 S2라는 요 자리를 그대로 요 알파벳들을 넣어서 관계를 보면은 그게 좀, 이게 결국에는 무슨 넓이구나가 정리가 될 거거든, 얘들아? S2가 지금 위에 있는 넓이네. 그럼 얘가 누구야, S2가? A 플러스 B고 S1이 지금 뭐예요? B 플러스 C잖아요. 그죠? 아니다, S1이 C지, 그냥. C. 쌤이 이 부분을 C로 했잖아. 맞죠? 네. C 이렇게 된다고. 맞지? 요 느낌. 알았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분배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 쌤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거는 사실 C도 안 하고 그냥 C도 이렇게 잡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세 개로 쪼개려 이렇게 한 거고. 내가 직접 넓이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거 세 개잖아 지금 B랑 A랑 B 플러스 C. 그러니까 이 세 개로만 여기를 만들면 되지. 알았어? 근데 그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지?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부채꼴 넓이 위주로. 알았어? 그러면 결국에 저기 조각 부분. 응? 이거는 뭐가 남을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여기 B가 누가 되는 궁극적 목적은 그거지. B 부분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힌트를 얻는 거니까. 응? 맞죠? 그 다음 14번 갑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분의 4,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곡선 Y는 A의 로그 A X와 만나지만 B라고 하자. 어차피 뭐 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 그지? 그래서 대신에 그런 부분은 좀 표시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AB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네요. 그죠?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인데, 그 다음에 로그 AX 위에 있고 Y좌표가 음수인 점 C를 지나고 Y좌표가 음수인 점 C를 지나고 로그 AX 위에 있고 음.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곡선, 그러니까 지금 CD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CD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네요. 근데 지금 보면 AB하고 CD는 물론 기울기 수치상으로 볼 때 서로 수직인 그런 직선인 건데, 그지? 어디 보자. B의 Y좌표와 B의 X좌표의 합이 0이다. 근데 봐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스멜이 풍기냐면 지금 기울기도 서로 수직이야, 지금. 그 다음에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둘이 얘네가 지금 대칭도 되고,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면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로그 AX의 역함수를 어떻게 한 거야? 대칭 이동시킨 녀석이잖아요. 서로 그런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그 X좌표랑 B의 Y좌표랑 D의 X좌표 합이 0이다 라는 것도 나중에 그런 부분을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AB 길이 나왔는데 AB 길이하고 CD를 빼니까 3분의 루트 5다. 3분의 루트 5. 살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2로 돼 있잖아. 2분의 1이라. 기울기가 2나 2분의 1이면은 직각삼각형 비율이 1대 2대 루트 5라서 그 루트 5가 여기서 뜻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은 A, B의 대각선 그 길이에서 CD를 뺐구나라는 느낌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같은 X좌표면 X좌표 차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 알았어? 아니면 거기 삼각형 기울기가 서로 수직 관계니까 한쪽의 Y좌표 차랑 한쪽의 X좌표 차가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알았지? 응? 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지수로그 문제는 일단 어떤 좌표라도 하나는 문자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알겠지? 그러면은 뭘로 할까? A나 아니면 D 같은 거를.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좌표보다는. 왜냐면 A에서 바로 출발을 하기가 힘들어요. A를 좌표로 놔버리면. 그잖아. 왜냐면 AB 길이가 정확하게 뭐 얼마다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 B나 또는 D 같은 좌표를 문자로 두는 게 좋아. 알았니? 이거 풀었냐? 풀기 힘들었을 건데. D 좌표를 먼저 문자로 둬볼까요? D. 알았어? B 해도 되는데 그냥 양수라서 X좌표가. D 좌표를 T나 뭐 이런 걸로 두라고 그냥. 알았어? D 좌표를 T, 2에 마이너스 2가 2 마이너스 T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읽어. 가 조건 다시 읽어. D의 X좌표. 그지? 그러면 문제 뭐라 그랬어? B의 Y좌표랑 D의 X좌표가 합이 0이래요. 너랑 내가 합이 0. 그럼 이거 마이너스 T인 거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보잖아. B의 Y좌표와 D의 X좌표가 합이 0이라고 그랬으니 난 D를 이렇게 뒀으면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B가 지금 로그 AX 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로그에 넣어서 이게 나오려면 그냥 얘는 A에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아니다. 밑이 A지. 그렇지. 2는 어디서 온 거야? 됐죠? 오케이? 이렇게 그냥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좌표를 세팅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 그림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 이해됐어? 그래서 이 삼각형 같은 그런 선분이 응? 지금 각도가 똑같은가 합동인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닮음인 건 확실하죠. 도형 자체가. 그지? 기울기가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2분의 1이니까 각도 탄젠트 값은 똑같은 게 존재할 거라서. 근데 좌표도 지금 보니까 어때? 좌표도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값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삼각형을 최대한 만들어. X축이나 Y축에다 수선을 내려가지고.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여기서 지수로고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어디 보자. 지금 아, 그 세로로 된 직선 음, 위치가 지금 한 요 정도 대략 지금 여기에 거기에 뭐 직선 하나 그어진 거 있지. 걔 기준으로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가 지금 거기서 말하는 C에다가 여기가 D야. 그 D가 지금 T, A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있고. 맞지? 얘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인가요, 이 친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 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데 얘를 해보니까 얘는 A의 마이너스 T에 T가 되더라. 알았니? 이런 이야기야. 맞지? 근데 이 좌표니까 X축, Y축 기준으로 봐야 돼. 지금 보면은 어 여기가 여기 수선 내려가지고 보면 요 길이 있죠. 요거는 몰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인 거지. 근데 이게 중간에 잘렸잖아. 근데 확실한 건 요 부분은 A의 마이너스 T잖아. 거리가. 요 길이가 노란색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론 여기는 X축 위에 있긴 하지만 요 좌표고 T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길이를 보니까 여기가 뭐야? 길이가 A의 마이너스 T죠. X좌표니까. 알았어? 음. 근데 방금 기울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얘랑 얘가 지금 서로 수직인 관계야. 맞지? 서로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각도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각도랑 얘랑 같아요. 그죠? 기울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각도들이 다 같아가지고 이 삼각형은 똑같아요. 얘네들. 합동이에요, 합동. 똑같은 삼각형. 왜 다 다르게 그랬지? 아무튼 합동이라고. 알았니? 요건 합동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 원점부터 여기까지가 T잖아. 그지? 근데 얘는 딱 A가 여기니까 원점부터 여기까지 T라서 얘를 연장을 해. 여러분들 그림에다가 연장을 했을 때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어떨까요? 생각을 해봐. 지금 쌤 연장을 했지? 거의 그림에다가도 쭉 그냥 연장을 해보시면 돼요. 연장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보면은 원점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T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따지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란 말이야. 그죠? 예, 각도도 똑같고 변 길이 하나가 똑같으니까. 닮음이 직각삼각형인데 변 하나가 똑같으면 걔는 합동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들 길이가 서로 같은 거고. 오케이? 예. 근데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쌤이 아까 파란색 빗금친 부분, 여기 부분이 여긴 아예 똑같아. 그치? 요 길이가 똑같았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야? 지금 현재 만든 여기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삼각형은 무슨 관계겠냐 이거지. 똑같이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뭐 삼각형을 떠나서 이 길이가 똑같아. 여기 길이가 똑같겠다. 그렇지 않아? 길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원점으로 출발을 해야 좌표 잡기가 편하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거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 B에서 CD를 뺀 게 3분의 루트 5잖아. 근데 잘 봐. A, B에서 A, B랑 여기 Y축부터 D까지랑 거리가 같다고. 어? 근데 나는 A, B에서 CD를 뺀 게 3루트 5라는 건 여기 길이가 얼마나 얘기예요? 3분의 루트 5. 3분의 루트 5. 알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기울기가 1대 2대 루트 5짜리 기울기니까. 응? 그러면 이 길이가 3분의 루트 5니 수선이 쪽으로 내려가지고 이 기울기 2분의 1이면 얘가 뭐야? 1대 2대 루트 5 아니냐? 그지? 그럼 몇이겠는지 나오죠. 길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인, 이 세로 라인에 x좌표가 누군지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이렇게 요 길이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럼 요 라인에 x좌표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요 i가 누군지가 나와서 이렇게 찾아내줍니다. 도형에서 어떤 그런 각도나 기울기 가지고 닮음이랑 합동을 찾았을 때 그런 걸로 문제를 푸는 거지, 그지?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고. 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야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어디? 15번을 해석하는 걸 좀 같이 해보고요. 맞지? 15번 해석. 이렇게 엄청 빡센 건 아니니까. 어렵긴 한데, 15번이긴 한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1보다 작을 때는 3차 함수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에서 많이 보던 표현은 맞아.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하고 t 플러스 3에서 함수 gx의 최대값 함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그지? 최대값 함수를 어떻게 여기서 원하는 걸 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거야. 지금 어디 보자. A하고 B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직선도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H의 마이너스 3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최대값 함수든 어떻게 함수를 정했는데 그 함수의 정확한 얼마에서의 누구를 알려주면 그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H의 마이너스 3이 0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최대값은 0이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 값은 죄다 음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0이 있고.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냐? H0은 뭔 말이야? 0에서 3까지도 0이다. 생각해봐. 구간이 지금 이어지지. 마이너스 3에서 0, 0에서 3. 그 구간을 다 잡아도 최대값이 뭐라고? 0이라는 거죠, 아직은. 오케이?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H의 1은요. H1은 그 옆에서 주어진 구간을 아주 벗어나진 않아. 맞지? 왜냐면 왼쪽에 있는 구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구간을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구간이잖아. 맞아요? 예. 근데 H1은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1부터 3까지가 겹치죠. 그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값이랑 그때 최대값이랑
H3 뭐야 3부터 6까지의 최대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맞지?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되겠어? 3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서 방향은 정해졌는데 직선이 기울기 양수일지 음수일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았어? 그리고 자 G' 0이 0은 어디에다 넣어야 돼? F에다 넣어야 되지. 그 F에다가 넣었을 때 F' 0이 4분의 3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0에서 미분계수는 양수네. 근데 0 다음이 최대값이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지금. 그쵸? 예. 그런 상황이에요. 0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쯤 그지? 또 여기쯤 절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알았어? 0에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만약에 여기가 절편이 양수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던가 막 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야. 처음에 그 조건 여기 0부터 얼마까지 중간에 뭐 한 지금 아까 0부터 뭐야 마이너스 3부터 0이었구나. 그지? 아까 h 마삼이었죠. 마이너스 3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0부터 3까지 이 안에는 이 x축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알았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직선의 직선이 근데 갈아타는 게 정해져 있어. x는 1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선이어야 돼. 그죠? 여기서는 직선이어야 되는데 0에서 기울기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절편은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요 아이를 그릴 때 이 친구가 마삼에서 3 사이에서 무조건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된다. 이해했어? 뭐 다른 마삼이랑 이건 써놓자. h의 마삼 h 0이 0이고 h의 1 곱하기 어차피 이거는 양수 쪽이라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아주고 할게요. 됐어?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서 얘가 한번 올라가긴 해야 되잖아. 그럼 최대값을 이 안에서 0을 딱 찍으려면 어떻게 돼? 0에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일 되기 전에 접해야 되지 않냐? 일 된 다음에 접해봤자 여기를 바로 누가 이어받아? 직선이 이어받을 텐데. 알았어? 이해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헤딩을 하고 내려오는데 자 gx가 미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수 갈라져 있을 때 그거 잘 보라 그랬어.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줬는지 연속이라고 줬는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알았어?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만 했으면 이어지긴 했는데 미분이 불가능해도 괜찮다는 거야. 알았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내려오잖아. 이거 직선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인데, 알았어?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간 0에서 3 사이의 최대값이 0인 것까지는 말이 됐는데 얘가 뭐지 구간이? 마3에서 0까지에서의 최대값이 0이 되진 않아. 그지? 그 0이라는 함수값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3차 함수가 남은 모양이 지금 요 부분 갖다 썼지 지금. 요 갖다 썼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줘야 마3에서 다 친구 아니야? 마3에서 0까지의 최대값이 0이겠어?
얘를 그려야 돼. 내려와야 돼, 지금 이게. 쌤이 살짝 그려야 돼. 이렇게 내려오는데 해봐. 시뮬레이션 해봐. 이렇게 그렸을 때 최대값이 0이 되냐고. 안 되잖아. 방법은 하나지. 응? 응.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차 함수는 찾았네요, 이제. 어느 위치가 되는지. 이제 뭘 찾아야 돼? 직선 찾아. 알았어? 이제 볼까? 0에서 3까지 최대값이 0인 거 맞아. 그러면 이 직선은 일단 확실한 것은 여기서 이어받을 텐데 확실한 건 3 전에는 x축에서 교점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날아가겠죠? 뭐 내려가든 어쨌든 간에 일단 여기 그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은 3을 넣으면 3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이건 꼭 생각해야겠지. 일단은 그거는 충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얘는 이 뒤로 가요. h1 곱하기 h3이 얼마냐 이거지.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h1 곱하기 h3은 그러면 똑같아. 아까처럼 구간 만들어. 1에서 4까지의 최대값과 3에서 6까지의 최대값을 곱하면 음수가 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최대값의 부호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직선이 내려간다고 칩시다. 어? 내려간다고 칠게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알겠니? 왜? 둘 다 최대값이 뭐니까? 음수니까 바뀌었겠구나. 이 사이에서. 근데 지금 구간이 겹치거든? 그래서 직선이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맞지? 근데 이 구간에서의 맥시멈은, 근데 직선의 맥시멈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지? 누구야? 끝대 값이죠. 그럼 4의 1과 4에서 4의 함수 값이랑 이 음수가 될 것이고 3에서 6 사이의 6의 함수 값은 양수여야 되는 것이지. 알겠지? 음. 됐어?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렇게. 근데 직선은 3보다는 아래를 지나가야 되는 건 방금 이야기했고 3을 지나든 근데 3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왜? 4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확실한 건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면서 교점이 알파라고 하면 확실한 거는 지금 뭐야 4는 여기 있고 한 6은 요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맞지? 이렇게 되고 주관식으로 갈게요. 주관식 하나만 더 아니다 애매하네. 주관식은 뒤에 친구들 이어서 할 때 똑같이 녹화해 놓을 거고 여러분들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 좀 뭐 다른 과목 할 거 있으면 좀 하시고 내일 와서 모의고사 보고 음, 음, 일단은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10월 11월 더 부임을 푼 사람 수학 네 그거 풀어 그러면 만약에 나는 풀었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말하자 어제 지금 모의고사 많아요 모의고사 많고 답지는 여기 있습니다 답은 플러스 지금 몇 회부터 내가 해놨냐 5, 6, 7 5, 6, 7, 8? 6, 7, 8? 아무튼 지금 꽂아진 거 보면은 어? 지금 종이들이 며칠 돼가지고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데 시험지들 이렇게 들춰보면 응? 영어를 못 읽겠으면 둘 다 P로 시작하는데 알파벳이 4개짜리가 플러스고요. 맞죠? 어? 그거니까
가져가서 풀어보시고 답은 쌤한테 이야기하면 여기서 줄 테니까. 내일 한 6시 안에는 끝나니까. 일단 확실한 건 저기 저쪽 B반 애들은 확실히 6시에 끝나요. 저기. 근데 여러분들은 일찍 하고 일찍 갈 수 있으니까 일단 1시에 지금 앞에 그 프라이빗반 애들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어리버리 타지 말고 마지막인데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오프라인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물론 쌤은 여러분들한테 수능 전날 잘 다녀와라 이런 멘트를 날리겠죠. 아, 문소영 독감 맞네요. 본인 주장으론. 예. 그래서 내일 아침에 늦지 말고 오세요. 알았지? 나도 내일 최대한 노력해 볼게. 알았어? 논술 풀고 나는 니는 마찬가지야. 나는 수능 논술 수능 전이라 수능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은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고 지금 몇 명은 안 해. 안 한대. 어차피 어 다음 주 금요일에 와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맞지? 예, 그래도 오늘 논술 하겠다. 어 그러면은 시험 보고 1시에 일단 들어오시면 돼요. 맞지? 1시 반, 1시 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똑같아, 원래 하던 대로. 알았어? 시험지 밖에 있어. 숙제는 다 해왔겠지? 응? 오케이? 여기까지.